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곳에서 어떤 힌트를 저희는 챙겨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시장 뚫어보는 그 계획들 하나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T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1장, 2장 차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장은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가 실린 종목 가운데 특징적인 부분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상위에 링크되어 있는 종목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입니다. 에코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단골 손님도 보이고요. 새로운 손님도 보입니다. 좀 사이즈가 큰 종목 가운데는 호텔신라가 5위고요. 오늘 반도체 투톱의 이름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탑5 종목입니다. 위원님, 오늘 네. 이렇게 나온 전체적인 특징? 그리고 한 종목 뽑아서 이야기 좀 더 들어볼게요. 일단 전체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 뭐 전체 분위기상으로는 사실상 초전도체 테마 자체가 이제 꺼지게 되면서 이제 사실상 그로 인해서 좀 소외되었었던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이 다시 한번 좀 기지개를 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 외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고저폭을 상당히 크게 넓혀가면서 극단의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리스트상에 좀 나왔었던 호텔신라는 일단 여러 가지 좀 재료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17년쯤에 이제 사드 배치가 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중국 측에서 사실상 뭐 한한령 또는 금한령이라는 것을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발언이었었는데 사실상 뭐 그런 어떤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컨텐츠,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중국 쪽에서 유통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되었었고 중국에서도 물론 우리나라로 관광을 온다든지 뭐 또 업무적인 목적으로 올 수는 있었으나 단체 관광객이 이전처럼 정말 수십 명이 어떤 그룹을 지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 오전장에 이제 장 전부터 이제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게 되면서 설마 이것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고 그에 반해서 또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주들이나 뭐 숙박이라든지 뭐 카지노 관련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이후에 이제 한 점심 때쯤 돼가지고 오후 1시까지 해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에도 단체 여행이 허용되는 그런 관련 소식들이 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또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신라는 사실상 지금 현재 수년 만에 4,600억 원의 거래대금을 모처럼 만들어냈습니다. 어찌 본다면 주가가 조금씩 점진적인 우상향을 보여주다가 오늘처럼 대략 한 17%의 상승세를 보여줬다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일 텐데 너무나 이제 갭도 뛰어났고 일단 재료에 의해서 순간적인 반응인지라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실 오늘 86,000원을 돌파 못할 줄 알고 오전장에 이 문서를 작성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려고 했는데 오후장 접어들면서 86,000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종가가 아마도 크게 이변이 없다면 86,700원 정도로 이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내일서부터 이 종목을 공략을 하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86,000원을 못 지키면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일단 매도를 하시고 86,000원을 지켜주는 지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해당 가격을 손절선으로 잡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 특징적으로 좀 보시게 된다면 일단 지금 현재 주가의 어떤 흐름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수급은 이제 프로그램 수급입니다. 근데 프로그램 수급이 최근 들어서는 오늘 시세를 끌어올리는데 적극적인 매수세로 가담을 했다라면 손바닥 뒤집듯이 그 다음 날은 매도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확인했을 때는 대략 한 80만 주 정도의 프로그램 수급이 있었는데 오늘 뭐 장 마감되고 나서 정확한 수치는 나오겠지만 그 수치대로 내일 오전장에 만약에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접근하지 마시고 오히려 매수세로 전환돼서 유지가 되고 있다. 86,000원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고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6,000선을 손절선으로 잡아보자라는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강하게 후반까지의 흐름 만들어내고 있는 호텔신라 특징적인 종목으로 조금 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겠죠. 2장입니다. 한 종목 콕콕 집어서 여기에 대한 전략의 힌트 질문 드리도록 할 텐데요. 발굴한 종목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코오롱인더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코오롱인더는 2차 전지 음극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신소재 또는 전지 역시 마찬가지로 재활용 쪽, 소위 이제 리사이클링이라고 하죠. 그런 분야까지도 이제 신규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플라스틱에 대한 이제 오염
오염 또는 환경 오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되면서 친환경 플라스틱 또는 재활용에 대해서도 동사는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소위 이제 지금 서서 이제 각광받고 있는 소재가 아라미드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카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카본 무늬 이 형태 또는 카본 패턴에서 이제 디자인만 우리가 이제 카본을 좀 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신소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카본 같은 경우는 매우 가볍고 또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쉽게 부서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비쌉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 때에도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매를 하실 때 소위 리얼 카본이라고 하는 것을 구매한다고 하면 조그만 걸 구매하더라도 막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근데 이걸 가지고 차체에 적용하면은 소위 옵션 비용이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이제 슈퍼카를 이제 옵션을 보시면은 이제 억 단위로 또는 이제 천 단위로 옵션이 올라갑니다. 그 정도 이제 고가인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소재가 이제 아라미드입니다. 그래서 아라미드 같은 경우는 가볍고 상대적으로 카본보다 강도는 약하지만 그래서 충분히 강도도 유지해주고 있고 또 전기차라든지 여러 경량화 작업에 또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코오롱 인더가 아라미드에 대해서 또 욕심을 내고 또 신사업으로 그리고 생산량도 늘려갈 계획을 밝히고 있으니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차트를 잠시 본다면 동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5만 원부터 5만 4천 원 사이가 박스권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 놓고 봤을 때 내일장 또는 다음 주에 5만 4천 원 이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일단 돌파 관점으로 5만 4천 원 손짓을 잡고 매수해 볼 수 있겠으며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다면 5만 원까지 눌림과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5만 원 선에서 더 이상 이탈치 않고 횡보해 준다면 충분히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6만 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추천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전에 가져가셨던 분들도 계속해서 그 정도 높이로 예상하면서 들고 가셔도 괜찮다로 정리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오롱 인더에 대해서 진입할 시기다라는 힌트 주셨네요. 저희 오늘 짝에 대한 이야기, 향후 전략에 대한 이야기는 문 닫고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단 엇갈린 자리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닥은 빨간불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 닫고 설명 또 해드릴게요. 11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이렇게 8월 10일장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매크로적인 우려는 분명 안고 있는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계속 물음표는 붙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는데요. 미국의 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도 있었고요. 환율의 들썩거림에 대해서도 관심사 높으셨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2차전지 쪽에서의 자리를 크게 잡아주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은 좀 불안정했습니다. 다만 중국 소비에 대한 키워드를 가진 종목들의 가파른 상승, 상한가 행렬은 오늘 이어졌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상한가 종목 정말 많은 하루였습니다. 대다수는 화장품이었네요. 잠시 후 설명 또 들어보고요. 일단 지수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00선 오늘도 지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락세로 주춤하긴 했지만 2600선 위에서 이거를 연속해서 흐름을 이어나가는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 보였고요. 코스닥도 911선까지 조금 더 힘을 끌어올리면서 0.2%가량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수급적인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옵션 만기일이라서 기관의 금융투자의 향방 그리고 코스피 선물 외국인 쪽에서 움직임에 주목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후장 큰 변동은 없는 새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 외국인 쪽에서 조금 더 많이 파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코스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조금 더 많이 파는 모습이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IT 하드웨어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 행률이
나왔다라는 점 오늘 참고해 보실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 오늘 다시 한번 매도로 찍히고 있는 구간이고요. 원달러 환율 오늘 장중에 5로 갈수록 1319원까지 치솟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만 1316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CPI 7월분이 어떻게 나올까요? 지난 6월에 3%로 주춤한 모습이었는데 이보다 조금 더 높게 3.3%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매파적 기조에 힘을 실게 될까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어떻게 향방이 좌우될까요? 더욱더 열렸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와 더불어서 계속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조용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특징적인 부분을 본다면 중국이 문을 열었다, 빗장을 풀었다 이 부분에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가장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섹터만 잠시 시세 확인해 볼까요? 화장품 상한가 속출한 모습이었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이찬볼, 토니올리 지금 첫 페이지에 나오는 종목들 모두 상한가 진입한 구간에서 마무리를 한 모습이었고요. 클리오까지 상한가는 아니었지만 두 자릿대 강세가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면세, 잠시 생각을 해보면 저희 호텔신라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그에 대한 화답으로 오늘 강하게 양매수 들어오면서 카지노, 호텔, 그리고 여행, 항공까지 전반적으로 매기가 펼쳐진 하루였다. 이렇게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마무리가 된 시장 내일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냐일 것 같은데요.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정도면 조용한 만기일이었는지 수급적인 포인트 그리고 중국 이슈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가 종가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도 궁금합니다. 전략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정말 거의 사실상 태풍과 마찬가지로 초전도체로 갔다가 2차 전지 갔다가 잠깐이지만 반도체도 갔다가 정말 순환매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지수는 사실상 같은 위치에서 횡보만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조 단위의 자금이 계속 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즉,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어떠한 논문 때문에 또는 어떠한 제재가 해제되는 것 때문에 또는 어떤 뉴스 때문에 정말 급등락 움직임이 다소 발생한다는 점을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 시장이 오르면은 또 내 종목도 같이 가지 않을까.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모멘텀에 따라서 그 자금 자체가 쏠렸다가 빠져나갔다. 말 그대로 내일장에 만약에 화장품주들이 약세 움직임을 띠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막말로 초전지대로 갈 수도 있고 2차 전지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흐름들을 계속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지금 약세, 하락, 횡보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더 하락세를 보여줍니다. 즉 시장에서 극단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즉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이 이미 손실이 마이너스 10%였다면은 지금 며칠 사이에 마이너스 20%가 된 종목군들도 많을 겁니다. 오히려 플러스 10%인 종목이 다음날 플러스 20%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고점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점을 경신한 종목 또는 지금 현재 양선에 있는 종목, 당일 전일 종가 대비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전고점까지 어떤 반등세가 나온다. 그것이 전일이든 당일이든지 간에 그 해당 가격을 일단 매도의 기준으로 잡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대응에 대한 팁 받아봤고요. 세부적인 종목으로 저희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AS 들어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주신 종목 위주로 좀 받아볼까 합니다. 워낙 시장의 흐름이 빠르게 움직이니까요. 7월 27일 날 주셨던 종목이 SK네트워크스입니다. 장중에 상승세 보였고 그리고 호실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 자체는 유지가 됩니다. 저희도 수익권이긴 한데요. 현 구간에는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될까요? 그리고 깜짝 실적이라고 많이 표현이 되는데 더욱더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저희 목표도 높일 수 있는 이슈인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이제 거의 목표까지 다 왔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요. 왜냐하면은 시장의 어떤 개별주들이 지금 앞서 화장품주 잠깐 이야기했지만 시가총액이 뭐 작은 거는 500억, 조금 크다라고 하더라도 한 2천억 내외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거의 1년 만에, 2년 만에 급작스러운 급반등을 보여주는 종목군들도 허다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자금 매우 가볍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기관과 외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주는 수급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돈이 빠져나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교롭게도 오늘 6,770원까지 양호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최종적으로는 6,100원을 못 지켜주게 된다면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매도하셔야 될 것이고 신규 매수도 일단 보류하시고 적절한 시점에서 만약에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또 끌고 갈 수 있는 시점이 발생하게 된다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일단 챙기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도 최근에 받은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큰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네.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STX입니다. 원자재 관련해서 좀 묶여있긴 하니까요. 7월 24일 날 주신 종목이었고요. 목표가가 18,000원이었습니다. 보유자분들 이미 챙기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네.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끌고 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어떻게 지금은 가져갈까요? 그리고 신규도 괜찮은지에 대한 팁도 주세요.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죠. 정말 모멘텀에 따라서 정말 짧게라도 수익을 좀 챙기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챙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는 조금 더 우직하게 끌고 가려고 한다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15,100원, 2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끌고 가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장에는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사명 변경을 3번, 4번씩 하면서 어떤 때는 엔터테인먼트, 어떤 때는 줄기세포, 어떤 때는 2차 전지 정말 그런 기업들도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동사 같은 경우 그래도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2차 전지 소재로 쓸 수 있는 그런 광물 또는 어떤 광산의 채굴권 또는 어떤 지분 이런 모든 것들을 실제 소유하고 있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기업들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실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앞서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8,300원대를 좀 돌파를 해내지 못하거나 그 자리에서 좀 민기적거린다라면 일단은 익절하고 다시 밑에서 받아주는 그런 어떤 트레이딩을 좀 어느 정도 겸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STX의 변동성도 크고 대적임도 워낙 강하고 시장 계속해서 광물 쪽에 대한 관심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쪽에 대해서도 포인트 여러 번 위원님 짚어주셨고요. 네. 큰 그림에서 힌트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니켈 사업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STX인데 조금 더 뻗어나가서 리튬에 대한 아이디어로 계속해서 이 관련된 산업재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즘 장에서 어떻게 포커스 맞춰야 될까요? 일단 니켈과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지금 STX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죠. 하지만 리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려진 정보도 없고 일단 니켈 하나만이라도 잘하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니켈과 관련돼서 리튬과 관련돼서 또는 이제 망간, 알루미늄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담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쥐고 있는 회사는 딱 한 곳밖에 없죠. 포스코 홀딩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우직하게 실체를 가지고 실적주를 보겠다 하신다면 차라리 포스코 홀딩스 쪽의 어떤 눌림이라든지 지지 가격대 찾아보시길 바라겠고 적절한 시점에서 제가 추후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가적인 리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여러 번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이 종목을 광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 홀딩스가 아니라 인터내셔널도 쭉 가도 된다로 저희 멘트해도 될까요? 인터내셔널은 그 광물을 사고 파는 회사죠. 예. 공급을 해주는 회사고 그리고 실제 그 광물을 트레이딩, 즉 선물 트레이딩까지 하는 회사니까 둘 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픽으로 제시해 주신 제 추천 종목도 포스코 인도였습니다. 포스코 종목에 대해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광물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떤 관점으로 지금 시장에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코너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너 내일장 홀인원 전략까지 나눈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들어봤고요. 내일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